칠순을 넘긴 윤호의 집은 늘 고요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소리와 냉장고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웅웅거림만이 하루 종일 방안을 채우곤 했다. 아내와 사별한 지도 어느덧 15년. 그 세월 동안 윤호는 묵묵히 버텨왔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고독은 더욱 뚜렷하게 무게를 더했다. 식탁 위에는 혼자 먹다 남긴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김치는 쉬어 있었고 국은 식어 기름기가 둥둥 떠다녔다. 윤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순간 맞은편의 빈 의자가 유독 눈에 밟혔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앉아 맛없다고 투정도 부리고 아이들이 떠들며 숟가락을 부딪히던 자리였다. 지금은 그저 차갑게 비어 있을 뿐이었다. 윤호는 밤이 되면 거실 불을 끄고 그 의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다. 그때마다 가슴속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그냥 늙어가는 노인일 뿐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우연한 만남이 찾아왔다. 윤호는 무료 강좌라 하여 노년 건강 교실에 등록했는데 거기서 그녀를 만났다. 선생님, 여기 자리 비었죠? 제가 앉아도 되죠? 환하게 웃으며 가까운 여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이름은 미영이라고 했다. 윤호는 잠시 멍해졌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앉으시죠. 강의 내내 그녀는 메모를 꼼꼼히 했고 중간중간 윤호에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은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혼자 오신 거예요? 그의 대답이 짧게 끝날 때마다 그녀는 다시 다정한 미소를 덧붙였다. 강좌가 끝난 뒤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근처에 괜찮은 찻집 있는데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윤호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따라 나섰다. 마음속에 묘한 설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찻집은 오래된 목재 인테리어가 남아있는 곳이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혼자 사신다고 했죠? 많이 외롭겠어요. 예,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혼자 지낸 지 꽤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 몇 년째예요. 윤호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혼을, 네? 남편 사업이 망하고 결국 저를 두고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그녀는 담담히 말했지만 눈빛 깊은 곳엔 아물지 못한 상처가 번져 있었다. 그래도요. 전 아직 여자로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손잡고 싶고.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윤호의 가슴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오래 잊고 살았던 감정을 자극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윤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손길이 뇌리에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혼잣말했다. 내가 아직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며칠 뒤 미영은 윤호의 집에 초대받았다. 낡았지만 깔끔한 거실에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윤호는
오랜만에 국을 끓이고 고기 반찬도 올렸다. 혼자 먹을 땐 입맛이 없었는데 같이 먹으니 훨씬 맛있어. 저도 그래요. 혼자 차려 먹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식사 후 윤호는 망설이다가 술병을 꺼냈다. 소주잔에 따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런 자리 참 오랜만이오. 저도요. 건배할까요? 우리 만남에. 술잔이 부딪히는 순간 공기 속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호의 손끝이 그녀의 손에 닿자 묘한 떨림이 퍼졌다. 윤호는 술 기운을 빌려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남자로 살고 싶소. 그런데 혼자라서 잊고 살았지.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더니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그렇게 사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순간 윤호의 가슴이 거세게 뛰었다. 오랜 세월 고요하던 황혼의 삶에 다시 불길이 치솟았다. 윤호의 집에 다시 온 미영은 싱크대를 정리하고 주방에 정성스레 차린 반찬을 늘어놓았다.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윤호는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뜨며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다. 아, 맛이 다르구려. 집밥 같소. 그래요? 다행이다. 사실 음식 솜씨는 그리 자신 없는데.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같이 먹는 게 그게 제일 맛있는 법이지. 그녀는 수줍게 웃었고 윤호는 그 웃음을 보며 젓가락을 멈췄다. 내가 다시 살고 있구나. 그의 눈가엔 젖어드는 기쁨이 번졌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아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아버지, 낯선 여인의 그림자가 보이자 아들의 얼굴은 단번에 굳어졌다. 이게 다 뭐예요? 집에 여자를 들이다니! 윤호는 얼떨결에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니, 그게 아들은 날카롭게 미영을 훑어보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미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냥 아버님 친구예요. 식사하다가. 친구, 아들이 비웃듯 말했다. 아버지, 제 눈엔 그렇게 안 보입니다. 나이도 훨씬 젊고 뻔하잖아요. 윤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야, 말 조심해라. 미영 씨는 나에게 소중한 분이야. 아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가 왜 아버지를 만나겠어요? 돈 때문 아니면 뭐겠습니까? 미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윤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만해라. 내가 무슨 권리로 그녀를 모욕해? 그때 딸까지 집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이에요? 상황을 파악한 딸의 표정도 싸늘해졌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저 여자랑 연애라도 하시는 거예요? 윤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래. 난 미영 씨와 함께하고 싶다. 재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딸은 입술을 깨물며 단호히 말했다. 아버지, 재혼은 자유예요. 하지만 그 여자 진심 아세요? 아버지 돈만 보고 달려든 걸 수도 있어요. 세상에 순수한 마음 가진 사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선생님 재산엔 관심 없어요. 다만 함께 늙어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들과 딸은 냉소를 지었다. 그 말 누가 믿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면 신중히 하셔야 해요.
그날 저녁 집안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윤호는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워 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다음 날 윤호는 미영과 함께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일을 사과하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 자식분들 앞에서 괜히. 윤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요. 미영 씨 잘못 아니오. 오히려 내가 미안하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그녀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전 괜찮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괜찮으세요? 자식분들 반대가 심한데. 윤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실 내가 제일 두려운 건 자식들의 반대가 아니오. 자네가 내 곁에서 떠나버릴까봐. 그게 더 두렵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며칠 후 아들은 윤호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저 여자랑 진짜 결혼할 생각이면 이걸 하셔야 합니다. 책상 위에 던져진 종이에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재산 포기 각서. 윤호는 종이를 읽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이게 뭐냐? 아버지 재산은 우리 가족의 겁니다. 그 여자한테 넘어가선 안 되죠. 재혼할 거면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 포기 각서를 쓰고 해야 합니다. 윤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재산은 내 거다. 내가 결정하는 거다. 아버지, 진정 좀 하세요. 우리도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남한테 이용당하는 꼴 차마 못 보겠어요. 딸이 옆에서 거들며 덧붙였다. 아버지, 냉정해지세요.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 여자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 눈엔 다 보여요. 윤호는 더 이상 말문이 막혔다. 손에 들린 각서가 눈앞에서 부서져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윤호는 홀로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왜?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윤호의 눈동자에는 고독과 분노가 교차했다. 윤호는 밤새 뒤척였다. 탁자 위엔 자식들이 내던지고 간 재산 포기 각서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술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는 차갑게 웃었다. 내 인생을 서류 몇 장으로 가두겠다고? 창밖의 새벽은 잿빛이었다. 윤호는 비틀거리며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붙였다. 쓸쓸한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드러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타올랐다. 며칠 뒤 윤호는 미영을 불러냈다. 둘은 낡은 포장마차 안쪽 자리에 앉았다.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애들이 각서를 내밀더군. 자네더러 내 재산 다 포기하라고. 그거 없인 절대 인정 못하겠답니다. 미영의 손이 멈칫했다. 각서라니요. 말 그대로요. 내 전 재산에 손 안 대겠다는 서약서. 그렇게까지 해야 내가 자네와 살 수 있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담담히 말했다. 그럼 쓰죠. 전 그깟 종이 쪼가리 신경 안 써요. 제가 원하는 건 선생님뿐이니까요.
윤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소? 내 돈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다가왔어요. 그걸 증명해야 한다면 뭐든 할 거예요. 윤호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고맙소. 하지만 나는 애들의 방식이 못마땅하오. 사랑이 거래냐? 각서가 조건이냐? 난 그게 더 분노스럽소. 미영은 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나는 내 길을 갈 거요. 애들이 뭐라 하든. 그날 밤 윤호는 미영을 집으로 데려왔다. 불 켜진 거실엔 깊은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주저했지만 윤호는 다정하게 이끌었다. 겁내지 마오. 오늘은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마주보았다. 술 기운에 붉어진 얼굴,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미영이 속삭였다. 선생님, 저 오랜만에 이렇게 설레요. 윤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나도 그렇소. 늙었다고 이런 마음까지 죽은 건 아니었소.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의 얼굴을 향해 다가갔다. 떨리는 숨결이 맞닿고 입술이 닿는 순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망이 폭발했다. 윤호는 한순간 청춘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빈 가슴을 채워주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단둘만 있는 듯 서로에게 몰입했다. 창밖엔 밤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 안은 오랜만에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상쾌하게 눈을 떴다. 오랜만에 활력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주방에선 미영이 조심스럽게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아침 드세요. 죽 끓여놨어요. 윤호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뭉클해져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자네가 있어줘서. 그 순간 윤호는 확신했다. 이제 나는 후퇴하지 않는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며칠 뒤 아들은 집으로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목소리조차 가차 없었다. 아버지, 생각 정리됐습니까? 각서 없이는 절대 결혼 못 합니다. 윤호는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너희들 인생은 너희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아버지, 아들이 소리쳤다.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을 버리실 겁니까? 윤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필요하다면 끊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사랑을 짓밟는다면 난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아들은 충격에 말문을 잃었다. 그 순간 윤호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나는 내 선택을 할 거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윤호는 며칠 동안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 자식들이 들이닥쳐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의 곁에는 여전히 미영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집을 오가며 밥을 해주고 집안일을 도우며 따뜻한 미소로 버텨주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저녁 현관에서 또다시 벨이 울렸다. 윤호가 문을 열자 아들과 딸이 함께 들어왔다.
이번엔 손에 굳은 결심이 묻어 있었다. 아들이 서류를 내밀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사인하세요. 재산 포기 각서. 그리고 저 여자와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세요.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 가족 무너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돌아오세요. 윤호는 손을 떨며 서류를 쳐다봤다. 눈앞이 아득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건만 돌아온 건 사랑을 억압하는 명령뿐이었다. 너희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내 행복을 조금도 바라지 않는구나. 너희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는구나.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다 아버지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여자가 순수하다고 믿으세요. 아버지 나이에 이용당하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윤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쳤다. 닥쳐라.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다. 순간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 정말 우리랑 끝까지 갈 생각이에요? 윤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의 눈빛은 불길처럼 매서웠다. 그래. 끝까지 가겠다. 필요하다면 너희와의 연도 끊겠다. 자식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아들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좋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나오신다면 우린 더 이상 아버지 찾지 않겠습니다. 딸도 떨리는 목소리로 뒤따랐다. 그래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늦을 거예요. 현관문이 쾅 닫히며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윤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 남은 건 쓰라린 상실감과 동시에 타오르는 분노였다. 그때 미영이 다가와 그의 등을 감싸 안았다. 괜찮으세요? 윤호는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괜찮소.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뭐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의 족쇄에 묶이지 않겠소. 이제부턴 오직 자네와 나 둘뿐이오. 그날 밤 윤호와 미영은 더욱 뜨겁게 서로를 안았다. 분노와 상실이 뒤섞인 감정은 강렬한 갈망으로 변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윤호는 속삭였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미영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어떤 시선, 어떤 비난도 두렵지 않아요. 창밖에는 달빛이 창백하게 흘렀다. 그러나 방 안은 마치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거웠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은행에 들러 일부 재산을 미리 정리하고 나머지도 법적으로 손대지 못하게 조치했다. 아들에게 연락이 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너희와 나는 오늘부로 남남이다. 다시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그 순간 윤호는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족쇄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길가에 서서 담배를 물고 먼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구나. 윤호가 자식들과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뒤 동네는 금세 술렁였다. 작은 마을 특유의 빠른 입방아가 시작된 것이다. 슈퍼 주인, 옆집 아주머니, 공원에서 마주치는 노인들까지 모두가 윤호를 힐끗거렸다. 저 양반 돈 보고 여자한테 홀린 거라던데. 칠순의 새 장가라니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지.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윤호는 이를 악물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노년에 찾아온 사랑을 비웃는가?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중얼거렸다. 내 인생을 남들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면서 밤이 되면 미영은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달리 그녀의 품은 따뜻했다. 부엌에서 그녀가 국을 데우는 소리, 거실에 두 사람이 앉아 TV를 보는 순간마다 윤호는 다시 살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말했다. 선생님, 사람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보다 더 아픈 건 자식들의 침묵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식들과의 단절은 여전히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윤호는 미영에게 술을 권했다.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는 빠르게 무거워졌다가 곧 묘하게 달아올랐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깊었고 그녀는 부끄럽게 시선을 피했다. 미영 씨, 네, 나는 여전히 남자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줘. 그 말에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곁에 다가앉았다. 손끝이 스치자 심장이 불꽃처럼 뛰었다. 그들은 오래 참아온 갈망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았다. 억눌린 세월이 폭발하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윤호는 거칠게 그러나 애타게 그녀를 품었다. 그녀의 숨결과 그의 심장이 뒤엉켜 방 안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창문 밖으로는 봄비가 세차게 내렸지만 그 밤 윤호는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낸 남자의 본능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미영은 그 곁에서 끝없이 그를 받아주었다. 며칠 후 윤호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시선이 따갑게 꽂혔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몇몇 노인들이 가가와 비아냥댔다. 윤호 형,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오. 자식들 버리고 여자 따라다니다니. 아이고, 저 여자 돈만 보고 그러는 거 뻔하지 않나. 윤호는 담담히 일어섰다. 내 선택은 내가 책임진다. 나이 들었다고 남자로 살 권리마저 빼앗길 순 없어. 그의 말은 단호했고 상대들은 더는 대꾸하지 못했다. 윤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남은 생을 진짜 나답게 살 것이다. 그날 밤 미영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저랑 끝까지 가요. 윤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그래, 나는 이미 다 잃었다. 남은 건 오직 너뿐이야. 그러니 나와 끝까지 가주오.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불처럼 몸을 맡겼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세상의 시선도 자식의 비난도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윤호가 자식들과 연을 끊고 한 달이 흘렀다. 그 사이 그의 집은 많이 달라졌다. 거실, 소파에는 늘 미영의 가방이 놓였고 부엌에는 그녀가 사다 준 식재료가 가득했다. 집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윤호의 마음속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고 자식들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마치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저녁 윤호와 미영은 함께 저녁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지만 그의 눈빛은 어두웠다. 그녀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요즘 많이 힘드세요? 윤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힘들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자식들과 연 끊고 사람들 시선 속에서 버텨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소. 미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제가 있잖아요. 전 선생님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윤호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말 믿어도 되겠소? 당연하죠. 제가 만약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윤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윤호는 평소보다 거칠었다. 자식들을 잃은 허전함과 세상의 비웃음이 억눌린 분노로 변해 그녀를 더욱 강하게 안아버렸다. 미영은 놀라면서도 그를 받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불안하고 떨렸지만 동시에 필사적이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해줘. 윤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매달리듯 불길처럼 몸을 섞었다. 마치 벼랑 끝에서 붙잡은 마지막 생명줄 같았다. 며칠 뒤 윤호는 은행에서 작은 충격을 받았다. 그가 계획한 만큼 자산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자식들과 단절하면서 관리가 소홀해졌고 일부 투자도 손해를 본 상태였다. 은행 창구에서 고개를 숙인 윤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도 남은 인생을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데.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졌지만 집에 돌아가 미영을 보면 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가 웃으며 차를 내오면 세상의 무게가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밤마다 그에게 찾아오는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녀가 떠나면 자신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사랑을 더욱 집착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그는 미영을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다. 자네 나랑 혼인신고 해줄 수 있겠소? 미영은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혼인신고요. 그래.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일 것 같소. 자네가 진심이라는 걸 그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미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다. 윤호의 가슴은 불안으로 조여들었다. 그날 밤 윤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망설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혹시 자식들의 말이 맞았던 걸까? 정말 그녀가 돈을 보고 다가온 건 아닐까? 그는 잠든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그녀의 얼굴을 더듬었다. 아직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고요한 숨결이 전해졌다. 그 순간 윤호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사랑과 두려움, 어느 쪽이 진실인가? 다음 날 윤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의심과 불안 속에 살 수는 없었다. 그는 미영을 불러 앉히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혼인신고 하자.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윤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소. 나는 자식도 세상도 다 버렸소. 이제 남은 건 자네뿐이오. 그러니 나를 믿게 해주오.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저도 두렵지만 같이 하겠어요.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그 순간 윤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속삭였다. 고맙소. 이제야 살 것 같구려. 윤호는 미영과 함께 관청을 찾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서류를 내밀며 공무원이 눈치를 주었지만 두 사람의 결심은 단단했다. 윤호는 손을 떨며 서명을 마치고 미영도 그녀의 손으로 서명했다. 드디어 우리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는군요. 윤호의 목소리에 희열과 긴장이 섞였다. 미영도 떨리는 미소를 지었다. 네. 이제 세상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다. 칠순의 새 장가라니 돈 보고 그러는 거지. 자식들 버리고 어떻게 살래? 윤호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상관없다. 내 선택은 내가 책임진다. 집에 돌아오자 예고도 없이 아들이 나타났다. 이번엔 신분증과 함께 변호사 서류까지 들고 있었다. 아버지, 혼인신고 하셨다면서요. 이제라도 멈추세요. 이 결혼 법적으로 무효로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딸도 그 뒤를 따랐다. 아버지, 혼인신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중에 다 후회할 거예요. 윤호는 담담히 그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이제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필요하다면 세상과 단절하고 자식들과도 끊겠어. 그 말에 아들은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날 밤 윤호는 미영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자식들이 뭐라 하든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야. 미영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선생님 곁에 있을 거예요. 끝까지. 하지만 외부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은행에서 일부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마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군거렸다. 그 압박 속에서 윤호는 자신의 남자로서의 자존심과 미영과의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어느 밤 미영이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혹시 후회하진 않으세요?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후회. 난 오히려 늦게라도 자네를 만나서 다행이라 생각하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할 이유는 없소. 그 말에 미영은 안도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만들어 가요.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세상 시선과 상관없이 우리만의 길을 가겠소.
그러나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자식들은 법적 공방을 시작했고 주변인들은 두 사람을 은근히 배척했다. 윤호는 매번 가슴이 조여왔지만 미영이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견딜만 했다. 밤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사랑을 확인했다. 서로의 체온, 숨결, 눈빛 속에서 남은 생을 붙잡았다. 윤호는 다시는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남은 인생 오직 그녀와 함께 살 것이다. 돈, 시선, 그리고 과거 모두 버리고서라도. 윤호와 미영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냉담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뒤에서 수군거렸고 자식들은 법적 소송을 계속했다. 은행에서는 일부 재산 동결이 유지되었고 외부의 압박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윤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한 달 전과 달라졌다. 결연하고 단단하며 사랑과 자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미영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혹시 우리가 이 선택을 후회할까 봐 두려워요. 윤호는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후회. 내가 후회할 이유가 있겠소. 오히려 늦게라도 자네를 만나서 다행이오. 그 말에 미영은 안도하며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과 숨결 속에서 불안과 외로움을 잊었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이제 자네와 함께할 거요. 끝까지.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저도요. 선생님 곁에 있을게요. 끝까지. 하지만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자식들은 법적 압박을 강하게 이어갔고 일부 친척들은 윤호의 선택을 비난했다. 그럼에도 윤호는 흔들리지 않고 미영과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우리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 둘만의 삶을 시작해요. 미영은 밝게 웃으며 동의했다. 네. 선생님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이에요. 그들은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낡은 아파트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온기와 사랑으로 공간을 채웠다. 밤마다 함께하는 시간은 이전보다 더 뜨겁고 깊었다. 한 달 후 자식들은 마지막으로 윤호를 찾아왔다. 이번엔 환한 표정 대신 냉정하고 무심한 태도였다. 아버지 끝까지 이렇게 살 생각이세요? 윤호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 이젠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어. 내 선택이야. 내 책임이고. 딸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린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더는 막지 않겠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돌아갔다. 그 순간 윤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창밖의 달빛 아래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미영이 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이제 우리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윤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소. 사랑과 삶, 우리만의 선택이니까.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고 손이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모든 외부 압박과 두려움이 사라진 듯했다. 세상의 시선도, 자식들의 반대도, 돈과 재산의 문제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선택이었다. 며칠 후, 윤호와 미영은 작은 여행을 떠났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바닷가로 향했다. 파도 소리, 바람, 그리고 서로의 손길 속에서 윤호는 오랜 세월 억눌린 감정이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우리는 자유롭소. 미영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다. 선생님, 이렇게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리라 믿소. 자네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소. 그들의 눈빛은 깊게 맞닿았고 마침내 긴 세월의 갈등과 상처가 녹아내리듯 평온과 사랑이 가득 찼다.